여러분, 100년 뒤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2126년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살아있지 않을 그 먼 미래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100년 뒤에 돈을 갚겠다고 선언하며 수조 원을 빌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입니다. 쏟아지는 경제 뉴스 중에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만 간추려서 알려드리는 곰 선생입니다. 블룸버그, 월스트리트 뉴스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며 출처는 아래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만약 매일 뉴스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칠 소식은 현지 시간으로 2026년 2월 10일 블룸버그와 파이낸셜 타임즈가 대대적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알파벳이 영국 파운드화, 스털링 시장에서 무려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테크 기업이 100년짜리 채권을 찍어낸 건 1990년대 닷컴 버블 당시 모토로라 이후 거의 30년 만의 일입니다. 단순히 발행만 한 게 아닙니다.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10억 파운드, 약 1조 7조 원을 빌리려고 시장에 나갔는데 돈을 빌려주겠다는 투자자가 그 10배인 100억 파운드 가까이 몰렸습니다. 미국 달러 시장에서도 이미 200억 달러, 약 27조 원을 조달했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도 대단한 일인지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내가 100년 뒤에 갚을 테니까 돈 좀 빌려줘 라고 하면 은행원이 뭐라고 할까요? 선생님, 100년 뒤에 살아 계실까요? 그때 이 나라 경제가 어떨 줄 알고요? 라며 쫓아내겠죠. 그런데 시장은 구글에게 그래, 너희는 100년 뒤에도 망하지 않고 이자를 꼬박꼬박 줄 것 같아 라고 신뢰를 보낸 겁니다. 즉, 구글이라는 기업을 국가 혹은 정부와 동급 혹은 그 이상의 존재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알파벳은 왜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돈을 끌어모을까요? 기사 내용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올해 AI 인프라 구축에만 무려 1,850억 달러, 약 250조 원을 쏟아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작년의 2배입니다. 여러분, 기사를 듣다 보면 지금 이런 생각 드시죠? 아니, 구글 돈 많잖아요. 현금도 1,200억 달러 넘게 있다면서 왜 굳이 빚을 내서 100년이나 빌리는 거야? 맞습니다.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하지만 부자들의 생리는 다릅니다. 내 생돈 쓰는 것보다 남의 돈을 싸게 빌려 쓰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죠. 특히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존재하는 시대에는 100년 뒤에 갚을 돈의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떨어져 있을 겁니다. 구글은 지금 시간과 화폐 가치 하락을 사고 있는 겁니다. 이 뉴스가 시장에 끼치는 심리적 영향은 엄청납니다. 첫째, AI에 대한 확신. 아, AI는 거품이 아니구나. 구글 같은 공룡이 100년 뒤를 보고 베팅하는구나. 둘째,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 자본력이 없는 중소 테크 기업들은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고사할 것이라는 공포감을 심어줍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진짜 100년 뒤에 구글이 검색 광고로 돈을 벌고 있을까요? 100년 전인 1926년에 잘 나가던 기업 중 지금 살아남은 못이 몇 개나 됩니까? 과거 모토로라가 100년 채권을 발행했을 때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토로라가 어떤 처지인지 보세요. 주인이 몇 번이나 바뀌었죠. 투자자들이 지금 구글에게 열광하는 건 믿음 때문이 아니라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연기금이나 보험사들은 30년, 50년 뒤에 고객에게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국채 수익률은 낮고 믿을 만한 장기 우량 자산이 부족하죠. 이때 구글이 나 100년짜리 줄게 하니까 달려드는 겁니다. 이것은 구글의 성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 세계적인 안전자산의 부족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죠. 이 거대한 흐름이 우리 주머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번 예측해 볼까요?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단기적 관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호재입니다. 구글이 250억 달러를 쓴다는 건 결국 그 돈이 엔비디아를 거쳐 우리 반도체 밸류체인으로 흘러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장기적 관점,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AI 도구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서비스를 하는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지옥을 맛볼 겁니다.
구글이 100년 자본력을 바탕으로 생태계를 장악하면 국내 플랫폼들의 설 자리는 급격히 좁아집니다. 근거요? 자본의 규모 자체가 비교가 안 됩니다. 다음으로 코인 시장입니다. 구글의 100년 채권 성공은 역설적으로 법정 화폐의 신뢰 저하를 의미합니다. 기업이 국가보다 긴 시간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시대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은 영구적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매력이 더 부각될 겁니다. 특히 AI 에이전트들이 경제 활동의 주체가 되는 미래에는 인간의 화폐보다 알고리즘 기반의 자산이 더 선호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맨날 뉴스만 보고 우와, 대단하다 하고 끝내실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계좌가 달라졌나요? 선생님, 구글 주식은 너무 비싸고 반도체주는 변동성이 심한데 저는 뭘 해야 하죠? 이런 고민하시죠?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3단계를 그대로 따라하세요. 1단계, 인프라에 빨대를 꽂으세요. 구글이 돈을 쓰는 곳이 어디인지 보세요. 데이터 센터, 전력망, 냉각 시스템입니다. 직접적인 테크주가 무섭다면 이 뒷배가 되는 기업들을 공부하세요. 2단계, 부채의 속성을 이해하세요. 구글이 왜 100년 빚을 내는지 공부하고 여러분의 가계부채도 질 좋은 부채로 전환하는 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은 인플레이션 시대의 최고의 자산입니다. 3단계, 포트폴리오의 초장기화. 구글이 100년을 본다면 여러분도 최소 10년은 내다보는 자산을 하나는 심어둬야 합니다. 그게 비트코인이든 구글 주식이든 핵심지의 부동산이든. 오늘 내용 정리합니다. 첫째, 알파벳의 100년 채권 발행은 테크 기업이 국가급 신뢰를 얻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구글은 인플레이션을 이용해 아주 싼 값에 미래 권력을 사고 있다. 셋째, AI 전쟁은 이제 기술 싸움이 아니라 자본의 체력 싸움으로 변했다. 여러분, 자본주의는 냉혹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위기지만 흐름을 읽는 자에게는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입니다. 구글이 100년을 내다볼 때 여러분은 최소한 내일은 내다보고 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해안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날카로운 분석을 가져오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항상 푸른 초원이 펼쳐지길 기도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곰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